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다시 이렇게 실용 수업 시간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 등교 계약이 이제 풀리면서 우리 같이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이렇게 온라인 수업 잘 마무리하고, 그 남은 기간 다치지 않고 여러분들 잘 보낸 다음에 다시 건강하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도형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이 통계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예전에 2학기 처음에 2학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아마 얘기했을 텐데 통계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든 책에서든 아니면 직접 설문이나 그런 조사를 통해서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결과에 맞게 한번 확인하고 해석해보는 게 이게 바로 통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자료들을 모아놓고 그걸 보면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바로 통계예요. 자, 그 통계에 대해서 우리 남은 시간, 이 남은 2학기 동안 배울 건데 그 첫 시간에 있어서 우리 처음에 그 통계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내준 숙제, 선생님이 DIY 그 만들기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겨냥도를 한번 만들어보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전개도에 맞게 이렇게 짜맞춰보고 그것도 겨냥도를 그려봐라 라고 하는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고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한 답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립해가지고 더 다양한 답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거랑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자기의 답도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면서 이거랑 비교해보면은 이건 또 어떻게 다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먼저 일단은 통계라는 거에 있어서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연구라는 단어예요. 연구, 조사, 실험. 자, 이런 단어들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과학자들이 하는 무슨 실험, 아니면 과학자들이 하는 막 이렇게 가운 입고 연구원들이 막 현미경 보면서 이런 연구, 그런 걸 떠올릴 수도 있겠는데, 자, 이런 과학 실험이나 과학 연구도 이런 연구에 포함되긴 하는데, 연구는 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연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설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탐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조사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짚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연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연구에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들고 조립할 때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가듯이, 자, 이런 연구, 조사 같은 거에도 어떤 절차가 있어야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절차가 무엇인지, 몇 단계이고 또 각각의 절차는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자, 오늘은 그것만 이렇게 배우도록 할 거니까, 자, 오늘 수업은 들으면서 저런 단계로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무언가를 조사하고 싶을 때도 저런 순서로 우리가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크게 6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 자, 이 6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면은 뭐 과학 연구든 아니면 사회학 연구든 여러분들이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이렇게 이 단계를 갖고 이런 큰 틀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자료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분석해내서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만약에 어떤 순서가 이렇게 주어진다면은 이 순서대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 순서 지켜서 이렇게 조사 진행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이고 좀 더 정확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설정하는 단계예요. 문제 설정. 자, 그러니까 문제 설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궁금한 거라든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싶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조사를 진행하게 된 이유, 그런 방향, 그것을 설정하는 단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그 문제를, 우리가 제기한 그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를 좀 더 분석하는 과정인데, 뭐 책이나 논문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조사하면 좋을 것인지, 그런 식으로 우리 조사의 그 방향을 정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어떤 주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설정해 놨다면, 자, 세 번째로는 가설을 설정한 단계예요. 가설 설정이라는 거. 자, 가설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가설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무슨 설 이런 거 여러분들 뭐 과학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무슨 설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직 확실하게 증명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추측에 의해서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무슨 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추측해 놓고 그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다음에, 자,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그걸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겠다, 조사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설 설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측해 놓고 그 방향대로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설정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네 번째,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추측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추측을 어떻게 보이죠? 우리는 아직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그냥 추측한 거를 보이기 위해서 직접 이 통계에서는 자료를 갖고 와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자료 수집 단계예요. 자, 자료 수집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뭐 책이든 아니면 뭐 인터넷 자료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자료들을 수집해요. 자, 자료들 그냥 이렇게 뭐 숫자로 된 자료도 좋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답변도 얻을 수 있을 거고. 자, 이런 자료들을 막 얻은 다음에, 자, 자료를 다 얻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 가설을 증명해 보겠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는 거. 자, 자료 수집 단계가 바로 네 번째 단계고, 자, 그 다음번에 자료를 수집하면 뭐 해야 될까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기온을 예로 들어서, 자, 2018년 X월 X일에 2018년 X월 X일에 기온이 30도였다. 자, 2018년 X월 X일에는 기온이 30도였어요. 자, 근데 같은 날짜지만 해가 다른 2019년 X월 X일에 보니까 30.3도더라. 여기서 좀 올라갔네요. 자, 2020년 X월 X일에, 자, 얘를 한번 보니까 얘는 31도가 나오더라.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뭐 우리가 2017년, 2016년 이렇게 자료들을 다 모아놔요. 자, 근데 이렇게 나열된 자료들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한 번에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직접 이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자료들은 정말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그냥 다
흩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로 이 자료들을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자, 얘네들을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순서에 맞게 자료를 정리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봤던 그런 표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 쉽게 이 자료들을 정리하는 거, 그리고 그 자료들의 경향, 그러니까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자료들이 흘러가는지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지금 18년부터 20년까지 보니까 점점 기온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있네 라고 이렇게 해석해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분석까지 했으면,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까지 했으면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그 결과를 해석해야 돼요. 자, 결과를 해석한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료들을 통해서 기온이 점점 올라가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다면은, 자, 그 해석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에 숨은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설정했던 그 가설과 맞는지 틀린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설을 설정하기에 뭐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기온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설을 설정했다면, 지금 이렇게 자료를 모아놓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기온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과를 낸다면은, 이렇게 결론을 딱 낸다면은 그렇게 결과의 해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조사를 진행하고 그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 조사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들었던 그 흐름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는 무슨 주제로 이렇게 설정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무슨 주제로 이렇게 조사를 진행해 볼 수 있을까,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면서 직접 한번 그걸 계획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어떻게 조사를 진행하는지,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간단한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갖고 온 주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탕수육을 부먹을 좋아하는지 찍먹을 좋아하는지 되게 궁금해했다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싸우는 걸 보면서 그걸 직접 한번 조사해봐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제기 단계에서 문제를 설정하고 파악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하냐? 자, 지금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 그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탕수육을 어떻게 먹는 것을 선호할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그런 주제를 설정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가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조사랑 그 문헌 조사랑 분석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책이나 인터넷이나 다양한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 주제에 관련된 그런 방향을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설정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지금 뭐 탕수육을 이렇게 부먹 찍먹뿐만이 아니라 뭐 볶아 먹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소스 없이 먹는 것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찾았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단계에서 그냥 이렇게 부먹이랑 찍먹이랑 양분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주제를,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우리 조사를 진행해야겠구나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조사의 방향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좀 더 조사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2단계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단계를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설정한다고 했어요. 좀 더 어려운 이런 단어가 나왔었는데, 자, 가설 설정. 자, 우리가 추측하는 거라 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추측하기로 선생님이 그냥 뭐 부먹이든 찍먹이든 볶아 먹든 상관없으니까, 선생님은 그 부어 먹는 거를 찍어 먹는 거를 주제로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자라고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우리 선생님이 추측하기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탕수육을 찍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설정했다라고 할게요.
자, 이 가설은 제대로 된 가설일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보면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대부분.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자, 정확한 수치가 아니죠. 자, 그래가지고 얘는 자료들을 수집해 놓고서도 자, 사람마다 그걸 해석할 때, 이 가설은 맞다, 이 가설은 틀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여지가 좀 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니라 70% 이상의 학생들은 이렇게 붙여서 70% 이상의 학생들은 탕수육을 찍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그걸 가설로 이렇게 설정했다라고 할게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추측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설까지 설정했으면, 자, 다음번에 이제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자, 대상이 아까 누구라 했죠?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뭐 이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뭐 책을 이용해도 좋고, 인터넷을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뭐 설문조사를 해도 좋고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자료를 모을 수 있겠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다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뭐 네이버 폼이든 아니면 구글 설문이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문지를 쫙 돌리고 그 설문을 다 수거해서 그거를 자료를 수집했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단계는 그냥 이렇게 자료들을 우리가 찾아서 수집하는 단계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해 놓는 단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자료를 모아놨으면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분석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뭐 표를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그래프를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자료를 우리가 보기 쉽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도 좋고,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단계에서 표랑 그래프로 이렇게 자료들을 정리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또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보기 쉽게 자료들을 정리해 놓고, 우리가 이걸 분석해 보니까 지금 보니까 찍먹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좀 많이 있더라. 그리고 뭐 소스를 없이 먹는 학생들도 있구나라는 거, 이렇게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자료를 마지막으로 그 결론을 해석하는 데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 70% 이상의 학생들은 탕수육을 찍어 먹을 것이다 라는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비교해 보는데, 자, 전체 100명의 학생들이었는데, 우리가 조사한 거는 전체 100명의 학생들이었는데 탕수육을 찍어 먹는다 라고 이렇게 응답한 학생은 50명이었어요. 자, 100명 중에 50명이니까 우리가 50%예요. 50%. 자, 그러니까 50%니까 70%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70% 이상까지는 아니고 그냥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탕수육을 찍어 먹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조사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조사의 단계 선생님이 일일이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명해서 되게 복잡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본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순서를 아마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주제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보는 그런 기회도 가능하다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 절차들, 이 흐름들 잘 기억해 놓고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통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통계의 그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꼭 잘 이해해 놓고 머릿속에 잘 저장해 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오늘 이렇게 통계에 대해서 잠깐 발을 담가 봤는데, 여러분들 통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웠나요? 어려웠으면은 조금 더 다음번에 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리고 좀 더 재미있는 그런 차례를 갖고 우리 통계에 대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